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거고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거고 한동훈 대표도 약속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이나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어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의 이사가 책임져야 될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넓혀지는 건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당연히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 행보를 외치면서 기업인들과도 많이 만났죠. 자, 그래서 여당에서는 또 이 부분을 갖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일까요? 이재명 대표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이다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린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기업의 수익, 이윤을 더 많이 나눠 가질 수 있고 또 기업이 주주들에 대해서 책임을 더 넓게 의무로 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여당에서는 왜 친기업 행보하다가 갑자기 기업들이 싫어하는 상법 개정안을 저렇게 밀어붙이냐라고 정치 사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나도 주주인데, 나도 소액주주인데, 그럼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유전상.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사는 순간 그 주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주주들은 경영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좀 더 기업이 잘 되고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내가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상법 개정안, 즉 전 세계적으로 입법 내가 거의 드문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실은 회사 경영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절대 다수의 소액 주주들은 배제가 되고 똘똘 뭉친 악성 투기 자본 헤지 펀드들이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들을 쥐고 흔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해외로 매각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절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러한 경제 논리의 구조를 전혀 배제한 채 단지 이거는 주주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더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포퓰리즘에 가깝고요. 네. 왜 많은 수많은 협회들, 저희 코스닥협회는요 대기업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네. 정말 일반 중견 중소기업들이에요. 이러한 기업들조차도 왜 반대하는지 안다면 이재명 대표 지금 양두구육을 하고 있다. 즉 양고기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그런 거짓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만나고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본적인 원칙은 노동정책 관련돼서는 노동자 중심,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안 역시 국민들 중심, 국민과 노동자, 소수자들, 힘이 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민주당 기본 원칙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친노동자 중심이라고 기업을 만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기업도 만나서 기업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합리적 안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공당이라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만났는데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느냐? 민주당은 원래 그래 왔습니다. 원래 국민들 중심으로 노동자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항상 양쪽 귀를 열고 기업의 목소리도 듣겠다는 그 행보가 왜 비판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은 아까 이재명 대표의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찬성하는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주도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주도한 게 싫은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뭔가 국민들의 이익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한 법을 개정했다는 그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이전에 그 국민의힘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과거에 관련돼서 이거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반대는 사실상 너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내용에 대한 반대하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거부권 행사엔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재계를 향해 뭘 걸 거냐며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모든 거를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신 분들께서는 무엇을 걸 것인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영계가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 원장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원장은 앞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막는데 직을 걸겠다고 해 여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어떻게 그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재계에서는 금감원장이 왜 이 일에 직을 거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금감원 측은 주주 충실 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상법 개정안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동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 등의 예를 들면서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거부권 행사하지 말 것을 계속 예고했지만 오늘 오전에 결국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내가 금융위원장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님이랑 하는 총재께서 또 전화를 주시고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네가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말리시길래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은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오만한 태도라고 봅니다. 어떻게 금융감독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지금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 이복현, 김상우. 둘 다 때리고 싶은데.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이 통과되니까 직을 걸고서라도 이걸 막겠다. 국무위원도 아닌 친구가 월권을 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서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가. 직을 걸려면은 지금 당장 사표를 내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굉장히 예뻐했던 후배인데 의리가 없죠. 옛말에 머리가 지나치게 좋은 사람을 키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당시에 직접 인터뷰를 했었던 그 현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더군요. 근데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저렇게 비판을 하는군요. 상법 개정안 그 취지가 뭐냐면 주주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까지 확대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주주를 보호하는 방법이 일단 회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의사 결정 과정에 주주의 의사가 바로바로 반영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중시할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정부도 분명히 그런 주주보호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자본시장법부터 해보고 상장회사법부터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법으로 넓히자라는 얘기예요. 경제에선 코스피 5천 시대를 꺼냈습니다.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소액 투자자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회복과 성장으로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꽤 지금은 휴면 게임인데 꽤 큰 게임 중에 하나였어요. 자,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들일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두 제도 모두 민주당이 추진했던 지난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 권익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앞세운 이 후보의 우클릭에 중도층 표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